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경남도 내 모든 광역 기초지자체는 일제히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들은 색깔 있는 도시군정을 펼쳐가며 지역민과 호흡해 왔는데요. 그래서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각 지자체의 수장을 모시고 지난 1년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남은 3년의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밀양시정의 수장 박일호 밀양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잘 지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요즘 또 장마철이고 하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안전 또 이렇게 다양한 것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 네. 사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와주셨던 지자체장 분들께는 네. 취임 1년의 소회를 여쭤봤는데 네. 우리 시장님께는 밀양시장 10주년을 1년 앞둔 소회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회가 어떠십니까? 예, 상당히 고맙죠. 제가 3선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다 시민들 덕에 이 자리까지 또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먼저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지난 9년 동안 밀양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70여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네. 그중에서 70여 개를 완공을 했습니다. 나노 국가 산단, 관광단지 이런 사업들을 쭉 추진해 왔고 네. 시민들께서 또 믿어주시고 저한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들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제 밀양시장을 해오신 거면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신 건지 짐작도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우리 정치를 해나가면서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 네. 하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를 했다고 하면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소신처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밀양시에 일조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네, 네. 일조 어떤 뜻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자체에서 1조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창원시라든지 큰 도시를 빼놓고 나머지 도시에서는 이렇게 1조 예산을 넘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밀양시에는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을 끝낸 이후에는 네. 1조 2,222억 원이 됐습니다만은 당초 예산 본 예산이 1조를 넘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 예산이 1조가 넘게 되었고요. 또 지난 9년 동안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밀양시가 따낸 정부 예산이 1조를 넘어섰다. 네. 이런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산이 1조를 처음 넘어설 만큼 밀양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거의 9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보셨으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밀양시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키워드 무엇을 보십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 어려운 그런 네. 키워드인데요. 우리 밀양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밀양은 농업도시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농업도시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농업도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농업도시보다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농업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또 부족하고 네. 청년이 또 지역에 키핑이 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고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을 키핑을 하고 또 밀양이 산소 경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밀양의 농업도 단순 농업을 벗어나서 네. 스마트 6차 농업의 수도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단순 농업에서 벗어나서 우리 기업과 관광과 농업이 함께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 산업, 또 네. 스마트 농업을 강조하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산업도시로서의 밀양을 굳건하게 해준 소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바로 국토부 스마트 그린 산단 지정인데요. 일단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타이틀은 들어봤지만 이게 자세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우선 스마트 그린 산단 정확히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게요. 네, 우리 밀양에는 나노 융합 국가 산단을 조성 중에 있다. 이렇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네. 내년 6월 말 정도 완공될 예정인데요. 공사가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나노 융합 국가 산단이 정부로부터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정이 세 되었습니다. 번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 그러면 오염 물질 뭐 이런 쪽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래가지고는 산단을 현대 시대에 맞게끔 또 어. 현대 많은 국민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스마트 그린 산단은 에너지 자립화, 그다음 디지털화, 그다음에 탈탄소화 요 세 가지의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밀양시의 나노 융합 국가 산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깨끗하고 또 스마트한 산단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밀양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미 나노 융합 국가 산단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이 되니까 명품 산단으로 소문이 나고 많은 기업들이 밀양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의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네. 또 그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은 또 해결해 나가는 방향의 새로운 산단인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 그린 산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역 발전이라는 기업 유치는 함께 이루어지지만 더 깨끗한 도시로서 우리가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 때문에 기업은 좀 들어오지만 네.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자. 오히려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또 좋은 기업과 함께 지역의 환경도 더 좋아져서 정주 여건이 더 좋아지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면 경제와 산업이 성장하는 것 외에도 네.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한 인구 유입도 기대를 하고 계시다. 이런 당연합니다. 말씀이시죠? 당연합니다. 요즘 많은 이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환경이 좋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많은 외부인들이 우리 밀양을 찾아주시고 또 정주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도 산단 유치와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그린 산단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외에도 좀 더 획기적인 인구 유입책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인구 문제는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네. 문제를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뭐 밀양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 경남 18개 시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인구 문제를 풀어나가고 아니면 뭐 늘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현재의 수준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 정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특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움 서비스라고 저희들이 밀양시만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두세 시간의 공백이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아이 키움 서비스를 통해서 밀양의 공공시설들, 밀양 아리나 쪽에서 연극이나 음악,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그쪽 가서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종합운동장에서 축구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또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우주산업, 우주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거기 와서 우주에 대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밀양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한 90개 정도의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료로 또 이렇게 픽업까지 해서 차를 지원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도 호응이 좋고 부모님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아이 키움 서비스를 하나 네. 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이 키움 서비스부터 귀농귀촌 정책, 네. 그리고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리고 밀양 나노융합 국가 산단 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네. 최근 여러 지자체들은 인구 유입 체계 하나로 관계 인구에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밀양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뭐 정주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없다. 또 출산을 많이 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밀양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도록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관계 인구를 늘리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관계 인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전국에서 이렇게 방문객 증가율 2위 도시입니다. 강원도 정말요? 양양이 방문객 증가율 1위였고요. 네. 밀양이 2위였습니다. 깜짝 놀랍죠. 네, 지금 놀랐습니다. 그만큼 많은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교통 여건이 좋고 또 자연이 좋기 때문에 네. 많은 가족 단위로 힐링을 하러 밀양에 찾아오신 거죠. 그만큼 관계 인구가 늘어날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 네. 교통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밀양에는 인구 유입의 가능성과 함께 관계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나노 국가 산단이라든지 또 밀양의 관광단지가 연말까지 조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 해 한 200만 명 이상의 관계 인구들이 밀양에 찾아오셔서 또 먹거리도 즐기고 볼거리도 즐기는 그런 관계 인구가 늘어날 그런 인프라도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밀양시 역시 관계 인구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집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자면 이제 산단과 관광타운이 입지가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소식 때문인지 이 민선 8기 내에 밀양이 경남의 워케이션, 일과 휴가의 합성어죠. 네네네. 워케이션 거점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문객 증가율 1위 도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워케이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워케이션 오시는 분들이 자연환경도 좋아야 되지만 네. 또 편의시설이 잘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또는 리모델링을 해서 일도 하면서 자연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힐링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저희들이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밀양시는 예산을 좀 더 집어넣고 또 도심이나 경관이 좋은 지역에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준비를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인구 유입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의 인구 반등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멸도시에 밀양시도 89개의 소멸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멸도시로부터 빠져나오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네. 인구가 다시 반등할 기회가 반드시 온다. 예를 들면 나는 국가 산단이 50만 평입니다. 공장 부지가 한 30만 평 정도 됩니다. 현재 47%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들어와 있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600명까지 지금 현재 한 300명 되거든요. 600명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을 짓게 되면.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완전히 다 이주하지 않지만 점차 밀양에 이주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0개 정도 기업이 한 기업당 50명만 고용하더라도 5,000명의 인구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히 이주하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밀양은 반드시 인구가 늘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밀양 대표 축제죠. 밀양 네. 아리랑 대축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우리 시장님은 이 책임자로서 가장 이 축제를 오래 지켜본 시장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밀양 아리랑 축제의 성과 그리고 또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숙제에 대해서 네. 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우리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지난 6년 동안 네. 지정을 받았습니다. 되게 자랑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밀양 아리랑 대축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축제는 시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결국은 사랑받지 못하게 되고 그 축제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축제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준에 맞추어서, 니즈에 맞추어서 축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킬러 콘텐츠로 밀양강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뮤지컬인가요? 아, 못 보셨죠? 그죠? 네, 아직 보지 실금 못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쇼입니다. 뮤지컬과 함께 또 레이저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환상적인 그런 그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벌써 한 8년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우리 많은 관객들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축제에서 뭐 비가 왔지만 한 40만 명 이상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그 중에서 밀양강 오디세이에 대한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축제 킬러 콘텐츠를 밀양강 오디세이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다른 자그마한 이런 프로그램들 하나조차도 훨씬 그 관객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더 재미있고 또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문화관광객 축제로 6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기는 한데 앞으로 더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그냥 축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올해 본 것 내년에 또 보게 되면 지루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신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밀양 아리랑 대축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밀양에는 축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가장 주목할 만한 축제들이 있다면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뭐 1년 내도록 우리 밀양에는 많은 축제 또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번 달 우리 7월 21일부터 여름 공연, 밀양 여름 공연 예술 축제, 연극제가 열리게 됩니다. 네. 9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뭐 전국에서 좋은 연극들을 우리 밀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또 연인들끼리 많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네. 뭐 23회째 되는 전통이 있는 연극제이기 때문에 지금 매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고 또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밀양강 오디세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가을에 또 밀양강 오디세이를 또 가을 오디세이로 또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는 10월이죠? 네. 예, 그때는 꼭 찾아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밀양에 있는 축제만 즐겨도 올해가 빠르게 가버릴 것 같을 정도로 네, 네. 축제가 풍부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껏 많은 성과를 내셨잖아요. 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건 꼭 해내고 싶다 이런 결과물이 있으시다면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170개의 프로젝트를 했고 그중에 70개가 완공이 됐다. 네. 나머지 100개를 완공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차곡차곡 또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완공을 해서 그것이 밀양의 경제로, 밀양의 또 인구 증가로 연결이 돼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지역이 발전하는데 킬러 콘텐츠가 기업 유치를 하는 나노 국가 산단,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또 밀양 농어촌 관광단지 이런 일자리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또 스마트팜 또 밀양에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또 정부 공공기관도 많이 이렇게 유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밀양은 그동안의 농업 도시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남기실 포부 있으신가요? 예, 뭐 정말 저는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선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저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감사드리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제가 일로서 보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우리 희망이 있는 도시 또 미래가 있는 도시를 제가 만들어내고 밀양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밀양시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밀양시 출범 1년의 성과는 출범 9년의 성과라고 해도 될 만큼 그 심지가 튼튼하고 색이 뚜렷합니다. 오늘 박일호 시장의 포부가 만 9년을 지나 남은 임기 만 12년을 채웠을 때 더 크고 단단해지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